그것도 사은품으로 받은 거지? 희자는 여전히 촌티나네. 명품백으로 무장한 친구들의 비웃음 속에서 강희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 VIP 회원증 있어? 없으면 들어올 수 없는데. 백화점 VIP 라운지 입구, 그녀는 쫓겨날 위기에 처했죠. 강희자 사모님 맞으십니까? 김준호 대표님의 어머니이신가요? 그런데 직원이 그녀의 이름을 확인한 순간 라운지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평생 시장 봉투만 들고 다니던 이 여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월수목토 오전 10시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니까요. 사연 들으시면서 마음에 닿았다면 살짝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강희자는 창밖을 내다봅니다. 서울 북쪽 언저리 오래되었지만 관리가 잘 된 중형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죠. 55세 남편을 먼저 보내고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혼자 된 지 오래지만 외롭다는 생각보다는 그저 하루하루가 물 흐르듯 지나가는 것 같았죠. 아침마다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밥상을 차리고 똑같은 시장을 돌아다니는 일상입니다. 젊은 시절엔 남편 뒷바라지, 아들 교육에 모든 걸 쏟아부었죠. 자신을 위해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었어요. 아들 준우가 잘 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립니다. 카톡 알림음이죠. 대학 동창 단체방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얘들아, 이번 주 토요일 백화점 명품관 VIP 라운지에서 만나자. 거기 분위기도 좋고 차도 맛있대. 희자, 너도 올 수 있지?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와.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박미양입니다. 대학 시절부터 늘 중심에 서 있던 친구죠. 졸업 후에도 부유한 집안에 시집가서 편하게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모임 때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나서 다른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곤 했죠. 희자는 휴대폰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거울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검은색의 흰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섞인 단발머리, 화장기 없는 맨 얼굴, 몇 년째 입고 있는 낡은 카디건이 보입니다. 내가 거기 가도 되나? 혼잣말이 나옵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라니 그런 곳은 텔레비전에서나 봤지 실제로 가본 적은 없었죠. 시장에서 장 보는 게 일상인 자신에겐 너무 먼 세계 같았습니다. 그때 또 휴대폰이 울립니다. 이번엔 아들 준우입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싶은데. 희자는 미소를 짓습니다. 아들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죠. 준우는 어려서부터 효자였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공업고등학교를 나왔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죠. 지금은 물류회사를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건 잘 모릅니다. 아들이 걱정할까봐 자세히 물어본 적도 없었죠. 그래, 주말에 보자. 엄마도 내 얼굴 보고 싶었어. 저녁이 되자 희자는 옷장을 열어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단정한 옷들이 걸려 있죠. 그 중에서 편안한 회색 니트를 꺼내듭니다. 평소에 즐겨 입는 옷이죠. 그냥 편하게 입고 가야지. 희자는 니트를 침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들죠. 지갑 안에는 준우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죠.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희자도 따라 웃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희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내일 아침엔 미용실에 가서 머리라도 다듬어야겠다고 생각하죠. 동창들 앞에서 너무 초라해 보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요즘 들어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볼 때도, 동네 사람들을 만날 때도 예전과는 뭔가 다른 시선들을 느꼈죠. 하지만 그게 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옵니다. 희자는 눈을 감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그저 평범한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 희자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옵니다. 차를 한 잔 우려 마시며 앨범을 꺼내봅니다. 젊은 시절 사진들이 한 장 한 장 넘어가죠. 대학 시절 친구들과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꿈과 희망으로 가득했죠. 미양이도 선자도 정숙이도 다들 밝게 웃고 있습니다. 그때가 좋았지. 희자는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흘렀습니다. 어느새 65이 되었으니까요. 친구들은 다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자신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희자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냅니다. 비록 화려하진 않아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하죠.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희자는 앨범을 덮고 일어섭니다. 오늘은 특별한 하루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더 강해집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가슴 한편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희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립니다. 미용실에 가려다가 그만뒀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을 먹으며 휴대폰을 확인하니 준우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동창 모임 간다고 하셨죠? 재미있게 다녀오세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회사가 백화점이랑 큰 계약을 맺었어요. 엄마 이름도 등록해놨으니까 직원 아무한테나 엄마 이름만 말씀하시면 돼요. 희자는 메시지를 읽고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아들이 운영하는 물류회사가 백화점과 계약을 맺었다니 사업이 잘 되고 있나 봅니다. 하지만 자신이 VIP 등급이라니 실감이 나지 않았죠. 준우야, 엄마는 백화점 같은데 잘 안 가는데. 그래도 고맙다. 답장을 보내고 희자는 옷을 갈아입습니다. 회색 니트에 검은색 바지, 그리고 낡았지만 편한 운동화를 신었죠. 가방은 평소에 시장 갈 때 들고 다니는 검은색 에코백입니다. 백화점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희자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죠.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살아 있었다면 함께 갔을 텐데 혼자 가려니 쓸쓸했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하자 화려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희자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VIP 라운지는 최상층에 있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반짝 빛나고 벽에는 유명 화가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죠. 희자는 조심스럽게 걸으며 라운지를 찾았습니다. 라운지 입구에 도착하자 이미 친구들이 와 있었습니다. 박미양, 윤선자, 이정숙, 그리고 몇 명의 다른 동창들이 소파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모두들 화려한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 희자 왔네. 미양이 먼저 희자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엔 놀람이 가득했죠. 희자의 소박한 차림새가 눈에 띄었던 겁니다. 희자야, 오랜만이야. 그런데 너 그 가방 뭐야? 시장 가방 아니야? 선자가 희자의 에코백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정숙이도 따라 웃으며 말했죠. 그것도 사은품으로 받은 거지? 희자는 여전히 촌티나네. 우리가 VIP 라운지에서 만난다고 했잖아. 좀 차려입고 올 것이지.
희자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개의치 않으려 했죠. 자리에 앉으려는데 미양이 말했습니다. 잠깐, 희자야. 여기 VIP 회원증 있어? 없으면 들어올 수 없는데. 아, 나는 그런 거 없는데. 희자가 대답하자 친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양이 한숨을 쉬며 말했죠. 아, 나는 당연히 우리 다 회원인 줄 알았지. 어쩌지? 일단 내가 직원한테 물어볼게. 뭐 한 명 정도는 되겠지? 미양이 일어나 데스크로 갔다가 돌아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희자야, 직원이 안 된다고 하네. 회원이 아니면 입장이 불가능하대. 미안하지만 너 먼저 가야겠다. 희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내가 직접 물어볼게. 아들이 뭐라고 했는데? 희자는 천천히 일어나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죠.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강의자인데요. 제 아들이 여기 등록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갑자기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다시 한번 확인했죠. 강의자 사모님 맞으십니까? 김준우 대표님의 어머니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순간 직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모님. VIP 전용룸으로 바로 모시겠습니다. 대표님께서 특별히 요청하셨습니다. 라운지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모두 희자에게 쏠렸죠. 미양이 황급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희자야, 방금 뭐라고 했어? 김준우 대표? 설마 한섬은류 김준우? 직원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의자 사모님은 한섬은류 김준우 대표님의 어머니이십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머님을 위해 저희 백화점 최상위 VIP 등급으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친구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한섬은류는 최신 로봇 시스템을 도입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물류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최근 급성장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였죠. 전 상품 우선 제공 대상으로 등록되어 계시며 사용 한도는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요청이든 최우선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말에 선자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준우가 정말 그 한섬은류 대표란 말이야? 공고 나온 준우가 공장 다니는 게 아니고. 희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양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과거에 자신이 준우를 무시하고 공고 나온 애가 뭐가 되겠어라고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사모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친구분들도 함께 오시겠습니까? 직원이 정중히 물었습니다. 희자는 친구들을 돌아보며 말했죠. 같이 가자. 오랜만에 만났는데. VIP 전용룸은 일반 라운지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넓은 공간에 고급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고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직원들이 줄지어 서서 인사를 했습니다. 강의자 사모님, 어서 오십시오.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친구들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했습니다. 평소 거만하던 미양이 조심스럽게 희자 옆에 앉았죠. 희자야, 왜 말 안 했어? 준우가 그렇게 성공했는데. 희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있었나? 준우는 준우고 나는 나니까. 정수기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친구잖아. 이런 건 자랑해도 되는 거야. 자랑이라. 난 그저 아들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게 고마울 뿐이야. 희자의 담담한 대답에 친구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희자를 무시하고 깔보았던 자신들이 부끄러워졌죠. 직원이 다가와 정중히 말했습니다.
사모님, 대표님께서 오늘 어머님이 오실 거라고 미리 연락 주셨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게 있으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에요. 이렇게 대접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희자가 미소 지으며 대답하자 직원이 더욱 정중히 인사하고 물러났습니다. VIP 전용 룸의 고급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희자를 믿지 못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특히 미양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희자야, 정말 내 아들이 그 한서물류 대표 맞아? 미양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엔 여전히 불신이 가득했죠. 그냥 이름이 같은 거 아니야? 김준우가 한둘이 아니잖아. 희자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믿고 싶으면 믿고 아니면 말고. 그 담담한 대답에 미양은 더욱 짜증이 났습니다. 마치 대학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죠. 그때도 희자는 늘 이랬습니다. 조용하고 담담하게 자기 할 일만 묵묵히 했죠. 미양의 기억 속으로 과거가 스며들었습니다. 대학 2학년 때였죠. 학과 MT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들 비싼 옷을 입고 왔는데 희자만 낡은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희자야, 너 그 옷 작년에도 입었던 거 아니야? 미양이 큰 소리로 말하자 다른 친구들이 키득거렸습니다. 맞아, 맞아. 희자는 맨날 똑같은 옷만 입어. 돈이 없어서 그런가 봐. 집이 어렵다고 들었어. 그때 희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미양은 그런 희자가 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졸업 후 결혼식 때도 그랬습니다. 미양의 화려한 결혼식에 희자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왔습니다. 축의금 봉투도 다른 친구들보다 얇아 보였죠. 희자는 결혼 안 해? 아, 맞다. 시집 갈 때도 돈이 있어야 하지. 미양이 농담처럼 던진 말에 다른 친구들은 어색하게 웃었지만 그 말엔 가시가 있었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미양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희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라운지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김영숙이었죠. 아이고, 미안해. 늦었지? 길이 너무 막혀서. 영숙이 자리에 앉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어머, 여기 정말 좋다. 역시 VIP 라운지는 다르네. 그런데 왜 분위기가 이래? 선자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희자 아들이 한서물류 대표래. 영숙이 눈을 크게 뜨며 희자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아, 그래서 우리 남편이 그랬구나. 모두의 시선이 영숙에게 쏠렸습니다. 우리 남편 회사가 최근에 한서물류랑 큰 계약을 했거든.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대. 남편이 김준우 대표 얘기를 계속하더라고. 젊은데 정말 대단하다고 로봇 시스템 도입해서 업계 판도를 바꾸고 있다고. 미양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었죠. 영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대표가 정말 성실하고 직원들한테도 잘한대. 회식 때 들은 얘긴데 어머니를 정말 극진히 모신다고 하더라고. 효자 중에 효자래. 정숙이가 희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난 희자 아들이 물류회사 한다길래 혹시 그 김준우 대표가 진짜 희자 아들 준우인가 긴가민가 하고 있었어. 그래. 응. 근데 말을 꺼내기가 좀 그랬어. 사실 나도 잘 모르기도 했고. 희자의 담담한 대답에 미양은 또다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준우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였죠. 동창 모임에서 다들 자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애는 외고 들어갔어. 우리는 과학고야. 서울대 가는 게 목표지. 그때 미양이 희자에게 물었습니다. 희자야, 준우는 어디 갔어? 공고 갔어.
순간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양이 동정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죠. 아이고, 공고. 그래도 기술 하나는 배우겠네. 요즘은 기술자도 필요하니까. 하지만 그 말투엔 무시가 가득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희자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죠. 그래도 건강하면 됐지. 공부가 전부는 아니야. 위로한다는 말들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희자는 그날도 조용히 미소만 지었죠. 다시 현재로 돌아와 직원이 새로운 다과를 가져왔습니다. 최고급 홍차와 수제 마카롱이었죠. 강의자 사모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편하게 드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직원의 정중한 태도에 친구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특히 미양은 자신이 받는 대접과 희자가 받는 대접의 차이를 실감했죠. 영숙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와, 이런 대접은 나도 처음 받아봐. 희자야, 내가 진짜 VIP구나. 선자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는 그냥 일반 VIP인데 너는 최상위 등급이잖아. 미양은 참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화장실로 가는 미양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죠. 명품으로 치장했지만 왠지 초라해 보였습니다. 내가 그동안 뭘 한 거지? 남편 돈으로 명품이나 사 모으고 남들에게 자랑하기 바빴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반면 희자는 묵묵히 자식을 키우며 살았고 그 아들은 대기업 대표가 되었죠. 미양이 돌아왔을 때 희자는 친구들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전 대학 시절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죠. 기억나? 우리 같이 도서관에서 밤새워 공부했잖아. 맞아. 그때 희자가 김밥 싸와서 나눠줬지. 따뜻한 추억 이야기에 미양도 슬며시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무거운 돌덩이가 얹혀 있는 것 같았죠. 시간이 흘러 모임이 끝날 무렵 희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다들 만나서 반가웠어. 또 보자. 희자야, 우리가 집까지 태워다 줄게. 정수기가 제안했지만 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지하철 타고 갈게. 난 그게 편해. 친구들이 나가고 미양만 남았습니다. 미양은 망설이다가 희자에게 다가갔죠. 희자야. 응? 나. 미안해. 갑작스런 사과에 희자가 미양을 바라봤습니다. 뭐가? 그동안 너를 무시했어. 준우도 깔봤고 정말 미안해. 미양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쌓아온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희자는 미양의 눈물 어린 사과를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대답은 하지 않았죠. 그저 미양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줄 뿐이었습니다. 울지 마. 다 지나간 일인데. 미양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VIP 라운지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죠.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발소리와 함께 누군가를 맞이하는 인사말이 들렸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김 대표님 오셨습니다. 미양과 희자가 돌아보는 순간 라운지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네이비 정장에 은은한 미소를 띤 중년 남성이었죠. 바로 김준우였습니다. 어머니. 준우가 희자에게 다가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에 미양은 숨이 막힐 것 같았죠. 자신이 공장 다닐 거라고 무시했던 그 김준우가 대표가 되어 희자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었으니까요. 준우야, 갑자기 왜 왔어? 바쁠 텐데. 근처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어머니 계시다고 해서 들렀어요. 동창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어요? 준우가 미양을 돌아보며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친구분이시죠?
미양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박미양입니다. 아, 박미양 아주머니. 어머니께 많이 들었습니다. 대학 때부터 친하게 지내셨다고요. 준우의 정중한 태도에 미양은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준우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생히 기억났으니까요.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희자가 준우와 함께 왔을 때 미양은 다른 엄마들과 수군거렸죠. 제가 공고 수석 졸업회 때도 결국 공장 갈 거 아니야? 맞아. 우리 애들은 대학 가는데. 그때 준우는 그런 말들을 다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묵묵히 어머니 옆에 서 있었죠. 대표님, 죄송하지만 다음 일정이 얼마 안 남아서 지금 이동하셔야 합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우가 시계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죠. 어머니, 저녁에 집에서 뵐게요. 제가 좋아하시는 과일 사서 갈게요.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와. 아니에요. 요즘 딸기가 맛있다던데 사갈게요. 준우가 나가려다가 미양을 돌아봤습니다. 미양 아주머니, 혹시 제가 고등학생일 때 저희 집에 오셨던 적 있으시죠? 미양이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몇 번 갔었어요. 그때 김밥 싸오셔서 저한테 주셨던 기억이 나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했어요. 준우의 말에 미양은 당황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 싶어 기억을 더듬어 보니 맞았습니다. 희자네 집에 놀러 갔을 때 마침 준우가 학원에 가려고 하길래 김밥을 하나 건넨 적이 있었죠. 하지만 그건 남은 김밥을 버리기 아까워서였지 진심으로 준 건 아니었습니다. 그랬나요? 기억이 네, 저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말 배고팠거든요. 덕분에 든든하게 먹고 공부했어요. 준우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미양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죠. 자신이 무심코 던진 작은 친절마저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준우의 모습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희자가 미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우는 좋은 일은 다 기억해. 나쁜 일은 잊어버리고. 그게 저 아이의 장점이야. 미양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준우에게 했던 무시와 조롱을 그가 다 기억하고 있을 텐데도 오히려 작은 친절만 기억해 주다니. 두 사람이 라운지를 나설 때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사모님. 또 들러주세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미양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희자야, 준우가 정말 그때 그 일을 좋게 기억하고 있을까? 글쎄. 하지만 준우는 거짓말은 안 해. 정말 고마웠나 봐.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1층에 도착하자 희자가 먼저 내렸죠. 나는 이쪽으로 갈게. 지하철역이 가까워서. 희자야. 미양이 희자를 불렀습니다. 내가 차로 태워다 줄게. 제발. 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미양의 외제차를 타고 도로로 나섰죠.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미양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희자야, 기억나? 대학교 3학년 때 너네 집에 놀러 갔던 거. 응, 기억나. 그날은 희자의 생일이었습니다. 특별한 파티는 없었지만 희자 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주셨죠. 작은 단칸방에서 친구들과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너희 어머니가 우리한테도 미역국 끓여주셨잖아. 정말 맛있었어. 미양이 추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근데 나 그때 속으로 생각했어. 이런 데서 어떻게 사나 하고. 정말 못됐지? 희자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날이 제일 따뜻했던 것 같아. 너희 어머니가 우리 하나하나 챙겨주시고
너도 행복해 보였고 신호등에 걸려 차가 멈췄습니다. 미양이 희자를 돌아봤죠. 나는 큰 집에서 자랐지만 우리 집은 늘 차가웠어. 아버지는 사업하느라 바빴고 어머니는 사교 모임 다니느라 정신없었지. 밥도 늘 혼자 먹었어. 희자가 미양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도도하기만 했던 친구의 눈에 외로움이 가득했죠. 그래서 더 거칠에 신경 썼나 봐. 속이 비어 있으니까 겉이라도 화려하게 채우고 싶었어.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양이 말을 이었죠. 너는 늘 속이 꽉 찬 사람이었어. 가진 건 별로 없어도 늘 든든해 보였어. 그게 부러웠나 봐. 그래서 더 너를 무시했던 것 같아. 희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내리기 전에 희자가 미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양아, 이제부터라도 속을 채워. 거칠해 말고 진짜로. 아직 늦지 않았어. 미양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희자야. 그리고 정말 미안해. 희자가 차에서 내린 후 미양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죠. 명품 화장품으로 꾸민 얼굴이지만 왠지 초라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양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것들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정말 가치 있는 것이었는지 돌아봤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죠. 여보, 오늘 회식이야. 늦을 것 같아. 알았어요. 전화를 끊고 미양은 텅 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 비싼 가구들이 가득했지만 왠지 춥게 느껴졌죠. 그날 밤 희자는 준우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들이 사온 딸기를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죠. 동창들이 많이 놀랐나 보더라. 준우가 어머니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엄마, 불편하셨어요? 제가 굳이 갈 필요는 없었는데. 아니야. 내가 와서 다행이었어. 미양이가 많이 미안해했어. 준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다 기억해요. 어릴 때 그분들이 저를 어떻게 봤는지. 희자가 놀라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우는 담담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죠. 괜찮아요. 오히려 그때 그런 시선들이 있어서 더 열심히 했어요.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공고 나와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희자는 평소처럼 동네 시장에 갔습니다. 장을 보며 걷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죠. 희자 씨. 돌아보니 동네에서 가끔 마주치던 김 여사였습니다. 평소엔 인사만 하고 지나가던 사이였는데 오늘은 유난히 반갑게 다가왔죠. 아이고, 희자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래요. 김 여사는요? 김 여사가 희자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희자 씨 아드님이 그 유명한 한서물류 대표님이시라면서요? 동네에 소문이 다 났어요. 희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팔을 빼냈습니다. 소문이 빠르네요. 어머, 겸손하기는. 우리 조카가 한서물류에 다니는데 김 대표님 정말 대단하시대요. 직원들한테도 잘하고 회사도 계속 성장하고. 김 여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정말요? 희자 씨 아들이 그렇게 잘 됐어요? 과일 가게 주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그럼 그 김준우 대표가 우리 희자 씨 아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순식간에 희자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인사만 나누던 사람들이 갑자기 친근하게 다가왔죠. 희자 씨, 그동안 말도 안 하고 우리가 남이에요? 아들 자랑 좀 하지 그랬어요. 희자는 난처한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일하는 아들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다가와 생선을 더 담아주며 말했죠. 희자 씨, 이거 서비스예요. 앞으로 자주 와요. 아니, 이럴 필요 없어요. 에이, 뭘 그래요. 우리 단골이잖아요. 평소엔 덤도 잘 안 주던 사람들이 갑자기 친절해진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희자는 서둘러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 씨였죠. 평소엔 마주쳐도 인사도 제대로 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 희자 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박 씨가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취업 준비 중인데 혹시 한서물류에 자리가 있을까 해서요. 이력서인데 아드님께 한 번만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희자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회사 일에 관여하지 않아요. 정식으로 지원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 그래도 어머니가 한 말씀 해주시면 다르잖아요. 제발 부탁드려요. 박 씨가 계속 조르자 희자는 할 수 없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죠. 그날 저녁 준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시장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동네 분들이 엄마한테 많이 부탁하셨다면서요? 내가 어떻게 알았어? 과일 가게 아저씨가 저희 회사에 전화했어요. 자기 조카 좀 잘 봐달라고. 엄마랑 친하다면서요. 희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 내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그분들이 그러는 거죠. 앞으로는 그런 부탁받으면 그냥 회사 홈페이지로 지원하라고 하세요. 전화를 끊고 희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성공하니 주변이 달라졌죠. 그동안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친절해지고 부탁도 늘어났습니다. 다음 날 희자는 미양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희자야, 잘 지내? 응, 잘 지내. 저기, 사실은 부탁이 있어서. 희자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미양도 뭔가 부탁할 게 있구나. 우리 남편 회사가 요즘 어려워. 혹시 한서물류랑 거래할 수 있을까? 작은 것부터라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미양아, 나는 회사 일에 관여 안 해. 준우가 싫어해. 알아. 하지만 한 번만 말해줄 수 없을까? 정말 절실해. 미양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평소의 도도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내가 준우한테 한번 물어는 볼게.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 고마워, 희자야.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고 희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가난할 때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다가 잘 살게 되니 모두가 다가옵니다. 그날 밤 희자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펜을 들고 글을 썼죠. 오늘도 여러 사람을 만났다. 모두가 친절했다. 하지만 그 친절이 부담스럽다. 예전의 무관심이 오히려 편했던 것 같다. 준우가 성공해서 기쁘지만 이런 변화는 낯설다. 나는 그저 평범한 엄마로 살고 싶은데. 일기를 쓰다가 희자는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액자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죠. 여보, 준우가 정말 잘 됐어요. 당신이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희자는 남편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예전이 그리워요. 우리 셋이 작은 집에서 오순도순 살던 때가. 가난했지만 행복했잖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성공의 기쁨과 함께 온 외로움이었죠. 세상은 변했지만 희자의 마음속엔 여전히 그때 그 시절이 살아있었습니다. 희자가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죠.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강희자 사모님. 백화점 VIP 담당 매니저입니다.
김준우 대표님께서 특별히 요청하신 게 있어서 찾아뵀습니다. 희자가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잠시 VIP 라운지로 모실 수 있을까요? 대표님께서 어머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게 있다고 하셔서요. 차량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준우가 또 무슨... 희자는 당황했지만 매니저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나섰습니다. 백화점 VIP룸에 도착하자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려왔죠. 실례합니다. 강희자 사모님. 실례합니다. 강희자 사모님. 문이 열리고 세련된 차림의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고급스러운 쇼핑백 여러 개를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는 백화점 퍼스널 스타일리스트 정수아입니다. 김준우 대표님께서 어머님을 위해 특별히 요청하셨어요. 희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아니, 준우가 왜 이런 걸? 수아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쇼핑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대표님께서 어머니가 평생 자신을 위해 쓴 시간이 너무 적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만큼은 어머니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시라고요. 쇼핑백에서 나온 것들은 희자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고급 브랜드의 옷들이었습니다. 은은한 광택의 실크 블라우스, 우아한 라인의 재킷, 품격 있는 스카프까지. 사모님,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입어보실래요? 대표님이 어머님 취향을 알려주셔서 편안하면서도 품이 있는 스타일로 준비했어요. 희자는 망설였습니다. 65년 인생에서 이런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난 이런 거 안 어울려요. 평소에 편한 옷만 입어서. 사모님, 옷은 그 사람을 표현하는 도구예요. 지금까지는 엄마로만 사셨다면 이제는 강희자로 사셔도 되지 않을까요? 수아의 말에 희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강희자,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또렷하게 들은 게 얼마만인지. 피팅룸에서 옷을 갈아입는 동안 희자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새로웠죠. 와, 사모님, 정말 잘 어울리세요. 수아가 감탄했습니다. 네이비색 재킷에 크림색 블라우스, 진주 목걸이까지. 단정하면서도 품격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죠.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전혀요. 사모님은 원래 자태가 고우신데 그동안 숨기고 계셨던 거예요. 메이크업도 살짝만 해드릴게요. 수아의 손길로 가벼운 메이크업을 받는 동안 희자는 점점 달라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서 빛나는 무언가가 보였죠. 메이크업이 끝나고 희자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엔 낯선 여인이 서 있었죠. 아니, 어쩌면 늘 그 안에 있었지만 꺼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일지도. 그 시절도 나였고 지금도 나야. 희자가 거울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나답게 보여줄 시간이야. 수아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대표님이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준우가 이런 엄마를 보면 놀라겠죠? 아니에요. 대표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라고. 다만 어머니 스스로 그걸 모르고 계신다고요. 희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들은 늘 자신을 그렇게 봐주고 있었구나. VIP룸을 나서는 희자의 발걸음엔 전과 다른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더욱 정중히 인사했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도 달랐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강희자 사모님 맞으신가요? 돌아보니 중년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아, 역시. 저희 남편이 한섬물류와 일하는데 김 대표님 어머니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실물이 더 고우시네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칭찬을 듣자 희자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죠. 밖으로 나온 희자는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품이 있는 모습, 이것도 자신의 일부였습니다. 그날 저녁 준우가 집에 왔을 때 희자는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멋지세요. 준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타일리스트가 잘 도와줬나 봐요. 이게 다 내 덕분이야. 고마워, 아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원래 아름다우신걸요. 이제야 다른 사람들도 그걸 알게 된 거죠. 모자는 따뜻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희자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준우는 행복한 표정으로 들었죠. 엄마, 이제 자주 이런 옷 입으세요. 엄마가 행복해 보이니까 저도 기뻐요. 그래,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 살아봐야겠다. 창밖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65년 만에 희자는 진정한 자신을 찾은 기분이었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희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박미양이었죠. 여보세요? 희자야. 나야, 미양이. 응, 미양아. 그때 부탁한 건 준우한테 얘기해봤어. 근데 준우가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더라. 미안해. 아니야, 고마워. 사실 그것 때문에 전화한 건 아니야. 미양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희자야, 우리 남편이 회사 일이 잘 안 풀려서 결국 폐업하게 됐어. 어머, 미양아. 그런데 이상하게도 홀가분해. 그동안 허세 부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이제야 솔직해질 수 있을 것 같아. 희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양아, 우리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과거에 매여 있으면 뭐해. 남은 시간도 얼마 없는데. 희자야. 그리고 있잖아. 사실 나도 가끔 부러웠어. 너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었거든. 늘 주눅 들어있던 내가 싫을 때도 있었어. 미양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정말? 내가 날 부러워했다고? 응. 각자 없는 걸 부러워했나 봐. 너는 내 속을, 나는 내 겉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전화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전화선을 타고 흐르는 것 같았죠. 희자야, 우리 다시 친구할 수 있을까? 미양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늘 친구였잖아. 아니, 진짜 친구 말이야. 거칠애 없이 솔직하게. 희자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진짜 친구하자. 서로 있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희자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미양과의 대화가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죠. 누구나 살면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때로는 무심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상처들도 삶의 일부가 되죠. 희자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우려 마시며 생각했죠. 미양도 나름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았구나. 화려해 보이는 삶 뒤엔 공허함이 있었구나. 다음 날 아침 희자는 미양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집으로 와. 된장찌개 끓여줄게. 곧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 가도 돼? 빈손으로 갈게. 더 이상 거칠애는 안 할게. 희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65년 인생에서 이제야 진짜 친구를 얻은 기분이었죠. 아니, 어쩌면 늘 있었지만 서로 몰랐던 친구를 되찾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봄이 완연한 어느 토요일 오후 희자는 다시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죠. 준우가 준비해준 옷을 입고 가벼운 화장도 했습니다. VIP 라운지로 향하는 발걸음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제는 이곳이 낯설지 않았죠. 강희자 사모님, 어서 오세요. 입구에서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예전의 정중함과는 다른 진심 어린 환영이었죠. 오늘은 뭘 준비해 드릴까요? 그냥 조용히 차 한잔 하려고요. 네,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창가 자리로 모실게요. 희자는 창가에 앉아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저 아래로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였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모님,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젊은 직원이 차를 가져다 주며 인사했습니다. 저번에 대표님 오셨을 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아끼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고맙네요. 우리 아들이 좀 오버하는 경향이 있어요. 희자가 웃으며 말하자 직원도 따라 웃었습니다. 아, 그리고 대표님께서 어머님께 전해드리라며 이번엔 봄 원단으로 정장을 추천하셨어요. 곧 스타일리스트가 가져올 거예요. 또요? 그 아이는 정말. 희자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따뜻했죠. 잠시 후 익숙한 얼굴이 라운지로 들어왔습니다. 윤선자였죠. 어머, 희자야. 너도 여기 있었네? 선자가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예전과 달리 조심스러운 태도는 사라지고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응, 가끔 와. 조용해서 좋더라고. 나도 그래. 그런데 너 오늘 정말 멋지다. 완전 딴 사람 같아.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예전처럼 편안한 대화가 오갔죠. 대학 시절 이야기, 자녀들 이야기, 요즘 읽는 책 이야기까지. 있잖아, 희자야. 선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미양이처럼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 그동안 은근히 무시했잖아. 선자야,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아니, 꼭 말하고 싶었어. 너는 늘 당당했어. 가진 게 없어도 초라해 보여도 내 자리를 지켰잖아. 그게 진짜 당당함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 희자는 선자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자. 앞으로 남은 시간을 더 소중히 보내자.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희자는 라운지를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거대한 거울 앞에서 멈췄죠. 거울 속엔 품이 있는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강희자라는 이름을 당당히 가진 한 사람이. 이젠 이름을 내밀어도 창피하지 않아. 희자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 이름엔 내 시간과 내 사랑이 다 들어있으니까. 백화점을 나서는 희자의 뒷모습은 꼿꼿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죠. 집으로 가는 길, 희자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묘하다고. 젊어서는 없어서 초라했는데 이제는 있어도 담담합니다. 가난했을 때나 여유로운 지금이나 자신은 여전히 강희자라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이름의 무게를 압니다. 그 안에 담긴 세월과 사랑의 깊이를,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다는 것을. 집에 도착한 희자는 현관문을 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빈집이지만 늘 하는 인사였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처럼. 거실에 불을 켜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각 불빛 속엔 누군가의 삶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의 기쁨과 슬픔이. 희자는 소파에 앉아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하루였죠. 이제 그녀의 하루하루는 더 이상 물 흐르듯 지나가지 않습니다. 매일이 선물이고 매 순간이 의미 있습니다. 그날 밤 희자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도 나는 강희자로 살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